안녕하십니까. 사회과 교육과정 안내를 맡은 영동고 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과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으로 모든 1학년 고등학생이 배우는 과목으로 한국사와 통합사회가 있으며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2학년 때와 3학년 때 학교에서 개설해 놓으면 그것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역사과에서는 세계사, 동아시아사고, 지리과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 사회에서는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윤리과에서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가 있습니다. 총 9개 과목으로 이 9개 과목이 곧 수능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며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서 응시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교과는 모두 다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이제는 수업에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도 해놨듯이 실생활의 체험학습, 교과 융합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먼저 지리과에서는 여행지리, 그 다음에 일반사회과에서는 사회문제탐구, 그 다음에 윤리과에서는 고전과 윤리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선택 과목의 평가 방식인데요. 저희 이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라는 건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교과, 사회, 그 다음에 과목 이름, 그 다음에 시간, 단위수는 시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형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제 등급입니다. 이래서 9등급까지 표시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좀 2, 3학년 때 많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사회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에서도 이 세 과목 중에 세 과목에 대한 인기가 좀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등급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성취 A, B, C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점까지는 A고요. 그 다음에 80점에서 60점까지는 B, 그 다음에 60점 이하는 C를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 교과서의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평가도 9등급이 아닌 A, B, 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필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의 평가보다는 수행 중심으로 평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활동 중심에 대한 어떻게 보고서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낮고 해서 선택자 비율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내용 중에는 이 분표도입니다. A가 30%, 그러니까 전체 32%, 그다음 B가 30%, 그다음에 C가 이렇게 36%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나와 있는 A가 이 과목에서 몇 프로 있다, 그러니까 적은 프로가 있다 나오게 되면 이 과목이 좀 문제라든지 수행 평가 방식이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는 A 비율이 좀 높다 그러면 좀 수행평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조금 더 쉬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능력 시험에서입니다. 먼저 2021 수능에서는 계열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 수능부터 현재까지는 계열 구분 없이 학생들이 사회과탐, 사회 9개 과목과 과학 8개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부 학생들 중에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과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선택 과목 아까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선택 9개 과목 중에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선택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또 수업 시간 자체도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또 내용 자체도 여행지, 사회문제 탐구, 고정과 윤리 자체가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교과서의 내용도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 그리고 교과서도 현재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많은 교과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청에서 하나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출판사 한 곳에서 발행했다든지 이런 책 자체도 앞에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탐구 작년 수능 응시 실제 인원 및 올해 수능 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능 접수 인원을 보시면 생활과 윤리는 18만 3천여 명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4만 7천여 명, 그 다음에 한국지리는 4만여 명,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가장 적은 7천여 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만 5천 명이 접수한 사회문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작년도 수능 응시 인원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였지만 올해는 사회문화가 가장 많이 응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생활과 윤리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자가 나왔는데요. 올해 이렇게 사회문화로 바뀌게 된 이유가 인문적 성향의 학생이 늘었다기보다는 올해부터는 사과탐을 둘 다 반영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사과탐의 유불리가 없이 인정해주는 대학이 대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잘한 거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구분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계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과학 탐구 2과목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 과학에서의 하나 쉬운 과목, 특히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다음은 사회탐구 쪽의 한 과목, 특히 사회탐구에서 조금 공부하기도 쉽고 내용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소문난 사회문화를 또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올해는 사회문화 응시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과 교육과정 안내를 하기 전에 선행학습 역량평가 연수의 사회과에 대한 그런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다 보니까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 경제에서의 이 확증 평양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 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저희 또한 현장 교사로서 꼼꼼하게 보고 교수님들에게 교육과정 유배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내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요즘에 경제 교과서의 내용,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수님들이 파악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 경제 교과서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어 지문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문학, 비문학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특히 이 비문학 지문에서 경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 이번에도 보니까 EBS 교재에서도 EBS 수능 특강 이런 교재 지문을 봤을 때
경제교과서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빠져 있는 뭐 한계 관련된 내용, 한계 비용 이런 내용들이 국어 지문에는 독서 지문에는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필수 학습 요소인지를 구분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게 아마 이게 저희 또한 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검증하는데요. 이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어, 범위 내인지 바뀐지에 대한 구분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진다. 또 검토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잘 또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과별로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과는 두 과목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그러면 내용, 그럼 역사과의 동아시아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역사의 시작, 그 다음 동아시아의 세계의 성립과 변화,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동아시아사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아시아사.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세계사를 배우는 내용보다는 좀 작죠. 그러니까 한중일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들보다는 요즘에는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듣는 학생들이 좀 더 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세계사는 개설되지 않고요. 2학년에서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사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점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많다 이겁니다. 솔직히 세계사니까요. 전 세계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 시대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당 평균 한 3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한번 역사과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주당 3시간을 통해서 세계사의 전체 내용을 다 지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역사과 선생님들은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학생들 또한 선택 비율이 이 내용은 좀 세계사는 좀 할 게 너무 많아. 책도 가장 두꺼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단원도 보시면 6개 단원인데요. 6개 단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단원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그러니까 앞에 그 동아시아사의 내용도 얼추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 다음에 현대세계의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 과목입니다. 지리 과목은 세 과목인데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의 한국지리, 그 다음에 세계지리,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리, 진로 선택 과목인 여행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리 내용 체계를 보시면 벌써 단원이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첫 번째 단원에서는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그 다음에 지형환경과 인간생활, 3단원에서는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4단원에서는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공간, 그 다음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의 이해,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도 좀 많고, 그다음에 공간적 사고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한마디 작성해 놨는데요. 시제고 종합적인 과목으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이해를 통하여 지역개발, 인구변화, 사회복지,
생산과 소비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 현장 대학에서는 지리학과는 요즘에 뭐 많은 학교, 그다음에 지리교육학과라든지 하는 과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학과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 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들어서 수강을 했으면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판단돼요. 또 외워야 될 게 많다라고 판단돼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한국지리는 이렇게 선호도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세계지리라는 과목 자체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래도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 보시면 이것도 단원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단원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매년 거의 50점 만점이 1등급이 될 정도. 그러니까 50점 만점이 1등급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점점 또 그런 것도 소문이 납니다. 이렇게 수능이 매년 어떻게 나고 있냐. 그런 것도 학교 학생들이 또 학원이라는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근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초창기 처음에 세계지리가 개설되었을 때는 지리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꺼려 했었습니다. 처음에 개설되었을 때는 교재에 대한 뭐 정보, 교과서 아니면 참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지리교사들이 이런 해외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세계 지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토로했던 지금은 많이 이제는 개설된 지 꽤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세계 지리 과목을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는 지금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핫하다는 여행지리입니다. 여행지리는 말 그대로 진로 선택, 그러니까 여행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과서를 통한 지리를 한번 여행 지리를 좀 배워보자라고 해서 개설된 과목이고요. 구성 자체를 보시면 되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단원을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처음에 초창기 때의 수업은 이게 뭐 지도서라든지 이런 게 개설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만 하나 딸랑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지리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어떤 활용을 많이 했냐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TV 프로 있죠. 이 TV 프로를 많이 방영하면서 학생들이 뭐 졸업 후에 여행을 가고 싶은 지역, 또 여행 계획서, 여행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 학생들은 뭐 현재로는 갈 수 없지만 수능 끝난 이후에 가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오라고 하면 아주 잘 찾아오고 발표 또한 잘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는 수업으로 인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 과목의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과가 선택 과목이 세 과목으로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경제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경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있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좀 어려운 내용들은 좀 많이 이렇게 걷어내어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현재 경제 교과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점점점 떨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경제를 선택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뭐 어렵다. 두 번째는 이것도 수학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또 계산하는, 그 수학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런 것 자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치와 법입니다. 정치와 법 과목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학과나 정치외교학과 또는 국제 관련 학과들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그러니까 법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치와 법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방이나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는 법학과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는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옮겨가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치와 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법 지문 자체가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면 보기가 1, 2, 3, 4, 5번, 즉 오지선다형인데 이 보기 자체가 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이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걸 원하는 그런 과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구성 자체를 보시면 가장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5개 단원인데요. 이 1단원과 2단원의 내용 자체가 뒤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반복되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 2학년과 3학년에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 학교는 3학년 때 개설이 되지만 이미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 본인이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듣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시간 투여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20문제 중에 매년 또 19문제가 비슷한 유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저 또한 여기 안에서 지금 내용체계 안에서도 학생들한테 20문제 자체를 다 이렇게 지도하면서 어디서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지도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쉬운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하나가 있죠. 일반 사회 과목 중에 사회문제 탐구입니다. 이 사회문제 탐구는 문과 학생들도 선택을 하지만 자연 계열 학생, 그러니까 이공 계열 학생들도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성 자체를 보시면 내용 체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대학을 수시에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사회문제 사례 연구,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특히 좋아하는 거죠. 특히 수시에서 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보고서, 심화 보고서를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여기 다 있죠. 단원별로 사회 문제, 게임, 또 학교 폭력, 요즘 가장 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인문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에 대한 전공, 심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탐구, 인문계열 학생들은 또 수월한 게 앞에서 배웠던 사회문화와 내용이 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를 배운 학생들이면 사회문제 탐구의 이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겹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과 세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과 윤리, 또 진로 선택 과목인 고전과 윤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과 윤리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과목. 특히 뭐 남학교,
고등학교와 여고, 그다음 남녀공학 중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택 비율을 봤을 때는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외부 컨설팅, 외부 고등학교의 컨설팅도 많이 나가보면요. 대부분의 여고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목을 수강하고 또 수능에서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을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사회문화를 할지 아니면 다음으로 얘기할 윤리 과목 하나를 더 할지 뭐 이런 고민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현대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지문을 보시면 시험 문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저희 현실적인 그 사회문화와 사회문제 탐구에 나와 있는 이런 현실적인 내용으로 많이 기술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리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동시에 윤리화 사상도 선택해서 이렇게 두 과목을 윤리만 선택해서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또 윤리화 사상은 단어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학생들의 선호도 비율이 또 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 자체에 철학자에 대한 내용, 사상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고 까다롭고 또 지루하다라고 판단되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적은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입니다. 고전과 윤리. 어떻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선택자 비율이 좀 가장 적은 과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지리과의 여행질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문제 탐구. 특히 문과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전과 윤리 같은 경우에 이제 윤리를 하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과목 자체에서도 이 부담감이 또 있는 거죠. 과목 이름명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법과 정치를 정치와 법으로 변경했듯이 고전이라는 말이 또 나오다 보니까 국어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게 바로 비문학 지문과 또 이 고전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거기에 또 이렇게 고전과 윤리 자체가 그러니까 제목 자체, 과목명 자체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자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을 보시면 알다시피 뭐 공리주의, 노자, 신약 이런 내용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음, 논술 주제로서는 가장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조차도 논술을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이 고전과 윤리를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과 교육과정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